브라이튼을 상대로 토트넘이 4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는 이례적으로 이제 선수단을 좀 비판하면서 각성을 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포스텍 감독은 또 선수단을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 포스텍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 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인터뷰 내용들이 보도상으로 보면 일부만 소개가 되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과 그리고 숨은 의도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전혀 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은 경기를 두고 물론 공개적인 인터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왜 이 둘의 생각 차이가 드러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토트넘이 뭐 지금처럼 안 좋았던 경기들도 있었죠. 첼시전 1대4 패배 때도 뭐 악재도 많았고 부상도 많았고 그 뒤로 뭐 5경기 동안 이기지 못할 때 부진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를 딛고 3연승을 거뒀어요. 물론 이 과정에는 로메로가 또 징계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비가 안정된 부분들도 있지만 다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로메로가 빠진 상태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들은 3연승 이후의 패배이기 때문에 실망스럽지 않느냐라고 질문했거든요. 네. 경기 초반에는 다소 피곤해 보였고 평소와 같은 날카로움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기를 잘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초반 흐름은 굉장히 좋아서 좀 골을 먼저 기대를 했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연승을 이어오면서 선수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력을 요구해 왔으니까요.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경기인데 오늘 저희는 그다지 날카롭지 못한 팀처럼 보였습니다. 브라이턴은 좋은 팀이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선수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줬고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선수 탓을 하지 않았네요. 예,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일정도 빡빡하고 또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런 경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선수들이 경기를 잘 시작했지만 지쳤고 그러다 보니까 홈팀 브라이튼도 좋은 팀이니까 우리가 당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여기에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도 토트넘처럼 공격적인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부상자가 또 똑같이 많은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리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펼치면서 주도권과 점유율을 내주고도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자신이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럼 브라이튼도 좋은 감독이고 좋은 방향성 있는 팀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를 냈잖아요. 이전에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지금쯤 왔으면 왜냐? 이전에는 이제 부상자가 생겼고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밀어붙였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방향성으로 성적을 못 낸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실리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를 못 냈다. 그러면은 자기 책임인 거거든요. 책임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브라이튼이 최근에 홈에서는 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최근 리그에서 결과를 얻지 못하는 팀이었잖아요. 공격도 좀 아쉬웠고 매경기도 실점을 한 팀이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홈에서 강한 브라이튼 원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실리적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 직전에 변수도 많이 있었고요. 예, 게다가 이제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많이 떠올랐어요. 울버햄튼과의 경기도 이랬거든요. 네. 이미 예견된 리스크를 확인하는 이렇게 될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를 하면서 졌단 말이죠. 이번 경기는 그런 면들이 더 부각돼서 나왔다. 물론 이제 페널티킥으로 2골을 내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판정의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명확하게 토트넘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내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저희들이 이제 중계를 보면서도 아니 저걸 뭘 VAR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노골적으로 지금 뒤에서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완전히 끌어당겼잖아요. 웰백을 넘어뜨렸고 근데 이게 판정이 나와서 페널티킥을 찰 때까지 3분이 걸렸다. 이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판정에 대한 또 불만을 표했는데 페널티킥 판정이 나온 걸 불만을 보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 시즌 내내 이제 판정에 대해서는 VAR 시스템 자체를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3분이나 걸릴 상황이냐 이거에 대한 좀 반어법인 거죠? 예, 명확한 상황인데 화면으로 보는데 3분밖에 안 걸렸네요. only 3minut이네요. 이 얘기는 3분이나 걸렸다는 반어법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태클을 VAR이 잡아냈다고 하면서 예외가 하나 있었다고 얘기했죠. 다른 선수를 다치게 할 뻔한 태클을 제외하고는 모든 태클을 다 VAR이 잡아냈는데 그게 바로 심판진의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심판진의 결정 뭐 잘하고 있네라는 것 같지만 저 장면 다른 선수를 다치게 할 뻔한 태클 그게 바로 이제 쿨루셉스키가 쓰러졌던 장면이죠. 예, 후반 막판에 쿨루셉스키 선수가 이제 덩크의 공을 빼앗고 결국에 이제 그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벨리스의 골을 어시스트하긴 했지만 거기서 덩크가 경고를 받았는데 그거 퇴장감 아니었냐? 네. 예전에 이제 로메로 선수가 첼시전에 퇴장 당했던 거와 유사한 태클이었기 때문에 그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마치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불만을 표한 것인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VAR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느냐? VAR이 있어서 빠르게 잡아주고 빠르게 판정을 내리면 돼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니까 경기가 중단되고 많이 뛰고 빨리 뛰고 이제 템포를 높이는 토트넘의 축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는 이 VAR이 팀의 이제 흐름에 제동을 건다는 거죠. 그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로메로 선수가 이제 결장을 하면서 이 백포 라인을 구성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 속에서 울브스전에 다이어를 출전시켰다가 결국엔 다이어의 속도 문제, 다이어의 배우 커버 문제로는 토트넘의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이라인 축구를 구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부터는 로얄과 벤 데이비스, 즉 사실상 포백을 다 풀백 선수로 구성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고 그게 다이어가 있을 때보다 낫긴 했지만 그래도 후방 빌드업의 아쉬움이라든지 전문 센터밖에 없는 수비적인 문제들을 노출해 왔거든요. 이번 경기도 사실은 저희는 예상을 했어요. 네. 로메로가 못 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다이어가 나올 게 아니라 로얄이 나오겠구나. 실제로 로얄이 나왔는데 이전보다 낫긴 했지만 역시 로얄이 나왔을 때의 문제, 후방 빌드업의 밀도 문제. 왜냐? 여기서 비수마까지도 퇴장으로 못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의 문제가 예견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술적인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단 취재진은 풀백 4명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이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도 앞선 내용들처럼 조금은 이제 선수들을 이제 두둔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로얄이 확실히 이제 센터백 자리에서 빌드업 과정에서 좀 영리하게 플레이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결국은 경기 전체를 좀 어렵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졌는데요. 풀백 4명으로 이런 경기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라는 질문에 힘들다라고 그냥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내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스쿼드가 줄어든 상황이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온 일이고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해내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선수들의 엄청난 노력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이는 선수들의 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했지만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수 탓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선수들이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뛰고 있고 그 몇 경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경기력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탓할 수가 없다. 자기가 저 원래 잘 못하는 걸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울브스전 이후에 그 5연속 무승이 이어질 때는 이제 막 시도해봤고 시도해 보면서 오답 노트가 나왔고 시행착오가 나왔잖아요. 그걸 확인했으니까 그때는 이해가 돼요. 막 시도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근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런 시행착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브라이튼은 그런 토트넘의 상황을 파악하고 잘 공략을 했다는 것인데 이날 경기가 풀백이 4명으로 나선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풀백, 포백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네. 패스와 평균 이제 위치를 보시면은 우도기와 포로가 인버티드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백이지만 일자로 4명이 있는 게 아니라 2명이 마치 미드필드처럼 올라가 있고 로얄과 데이비스가 이제 2명이 센터백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마치 네모의 사각형 박스처럼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운데 통로가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이 위치에서 사실은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3명이 내려가서 이제 3명이서 라 볼피 하나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수마가 없는 상태에서 호이비에르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여전히 로얄이 공을 풀어주지 못했고 그러면서 또 상대가 안으로 들어온 이 인버티드 풀백의 뒷공간을 노리는 사이드 공격을 통해서 계속해서 득점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봤을 때는 데이비스와 로얄 이 두 선수를 통해서 문제가 나온 게 아니지만 결국에는 포백의 운영과 간격 조정과 또 경기 플레이 전개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명확한 방향성을 주입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로얄과 데이비스, 그러니까 뭐 로얄을 탓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로얄과 데이비스를 센터백으로 쓸 때 노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런 문제들을 예견할 수 있는데 우리도 네.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선수들 뭐 로얄이 뭘 못했다, 데이비스가 뭘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도 내야 되잖아요. 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풀백, 포백을 운영할 거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방안, 이게 만약에 원하는 스타일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라면 라인에서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내려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상대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술적으로 커버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브라이튼도 워낙에 지금 부상자가 많으니까 그에 대응해서 조금은 직선적인 축구, 조금은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토트넘도 충분히 원정을 갔으니까 역습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인을 내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린 상태에서도 선수들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네. 자, 사실 브라이튼이 전반에 어떻게 본다면 모든 걸 쏟아내면서 말씀하신 로메로의 공백으로 생긴 이 센터백들의 문제를 파고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브라이튼이 좀 힘들었어요. 그죠? 후반전 들어서는 체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후반전에 또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했고 결국에는 뭐 결정력의 문제라든지 오프사이드의 문제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거기에는 더 못 따라갔다. 후반전의 막판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토트넘이 그래도 비길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또 박수 받을 만한 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기자들도 조금 너무 늦게 추격전에 발동에 걸린 게 아니냐, 그게 아쉽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네, 아닙니다. 선수들이 제게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말을 좀 잘 듣고 있다. 감독이 시키는 거를 전략적으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선수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선수단 내에서 소수만 기용할 수 있는 가운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지금의 위치에 올랐고 오늘도 그들은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선수들은 올 한 해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줄 것입니다.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선수들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전 포지션에 걸친 부상자가 있잖아요. 뭐 네. 페리시치, 벤탄쿠르, 반더벤, 메디슨, 세세뇽, 솔로몬, 화이트먼, 로메로의 최장신계 중인 비수마, 여기까지 이 선수들만 가지고도 선발 명단이 나올 정도로 부상자가 많으니까 지금 선수들이 힘들고 지치고 많이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말씀드린 대로 추격전이 있었고 특히 80분 이후부터는 추가 시간 포함 한 20분 가까이는 토트넘이 정말 4골을 넣을 만한 그런 경기를 보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80분 이후에 추격전이 엄청났습니다. 저희들이 4대0 됐을 때 경기 끝났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4대4도 가능하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 좀 설명해달라고 기자들이 좀 좋은 얘기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자, 이 4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80분 이후의 경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기간 내내 선수들의 엄청난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은 오늘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전만큼 날카롭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경기에 쏟아부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선수들이 모든 걸 쏟았어요. 선수들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경기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애썼고 이는 선수들의 공이 큽니다. 우리의 축구를 하는 것만큼이나 선수들의 순수한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 너무나 아쉬웠던 경기였는데.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 변명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명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경기를 왜 결과를 못 가져왔냐. 근데 결과를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수들 탓할 수 없다. 선수들은 힘든 상황,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 본인의 주 포지션이 아닌 상황, 모든 상황에서 모든 걸 쏟아냈고 그리고 여기 얘기한 대로 실제로 비길 수도 있을 만큼의 기회들을 만들어냈으니까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네. 한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이날 패배 후에 이제 영국의 방송사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구단 미디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막판에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오늘 경기 내용을 더 잘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시즌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이번 경기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뭐 경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예, 이틀 만에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 네. 얘기를 갖고 왈가왈부 하거나 안 좋았던 점들을 짚기보다는 일단 넘어가야겠지만 이번 경기는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후반전 막판보다는 전반전과 후반전 초반에 대해 이야기해야 됩니다. 후반전 초반까지는 경기력이 좀 실망스러웠으니까. 예, 그러니까 막판에 좋았던 그 장면은 얘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네. 좋았던 건 얘기하지 말고 안 좋은 거 우리 보고 반성하자. 요 얘기를 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훈을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모든 팀이 강하기 때문에 매 경기 마지막 15분처럼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전할 것이고 이번 경기로 우리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브라이턴이 골을 넣기 전에 우리는 좋은 압박과 더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사실은 좀 반짝하고 최근에 이제 토트넘이 보여줬던 그런 경기를 초반 몇 분까지는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무너졌던 것이고 이전에는 네. 뭐 먼저 골을 넣고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골을 넣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네, 브라이턴은 우리보다 결정력이 좋았고 페널티킥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에 더 집중해야 했어요. 그게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입니다. 전반전은 우리의 경기가 아니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았던 5경기 연속 무승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토트넘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인정하고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 또 그러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 탓이다. 마지막 15분처럼 플레이를 처음부터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쳤고 뭐 선수가 부족하고 이거 다 예견된 부분이고 다른 팀도 막 지쳤어요. 오히려 브라이튼이 유로파리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쳤고 브라이튼도 그만큼 부상자가 많아요. 네. 그 얘기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어떤 게 정말 뭐 최대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브라이튼만큼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경기를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에 더 집중해야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페널티킥을 보면은 로셀소의 태클도 그렇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잡아당긴 거. 그 장면은 사실 주전해도 될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골이 아니었어도 실점할 위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매경기 근데 비카리오가 네. 막아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도 이 두 번의 페널티킥이 아니었다면 경기를 지금만큼 어렵게 가져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즉 주장의 입장에서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팀 내 최고참이잖아요. 네. 이 어린 선수들의 그 이성을 잃는 모습들, 집중력을 잃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지쳤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정신력의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이 이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오늘 경기만 특화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이전에도 이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첼시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게 스포시아라는 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몰라서 겪으면 새로 겪은 일이면 그럴 수 있는데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네. 실력인 거잖아요. 이거 풀어봤던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트넘의 구단 방송, 스포츠 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 더 강하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표정도 완전히 좀 굳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좋은 면과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면 역시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감독 같아요. 왜냐면 질문을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그 구단 방송이니까 그래도 오늘 막판에 추격전도 했고 선수들이 또 믿음을 보여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황 믿음을 보였던 분들 이전에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좋은 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좀 이제 냉철하게 얘기한 거죠. 네, 우리 스스로를 비판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솔직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0대4로 끌려간 상황은 힘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축구, 우리의 스타일도 아니었죠.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빠르게 다음 경기가 다가오니까. 본머스전을 앞두고 하는 얘기죠. 예. 우리는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진한 경기를 했고 나쁜 경기를 했다는 걸 숨길 수 없고 비밀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봤으니까요. 예.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15분 동안 다음 경기, 우리 홈 경기를 위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새해 시작 전에 승점, 석점을 얻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승점, 석점을 얻고 아부다비로 가야 아시안컵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아시안컵도 아시안컵이지만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케인도 떠났고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앞으로 뭐 더 오랫동안 팀을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물론 저는 손흥민 선수가 몸 관리를 잘하니까 롱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매년 우승에 대한 희망과 그런 가능성들을 높이 가져가야 돼요. 장기 계획도 좋지만 단기적인 성과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FA컵 경기도 좀 치러야 하는 초반 일정도 있고 지금도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를 이겼다면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도 열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날 아스날이 졌잖아요. 이미 에스턴 빌라도 졌고 네. 리버풀과의 맞대결은 토트넘이 이겼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길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씩 만들어가고 시행착오도 해도 되고 오답노트 따야 돼. 이런 여유 있는 자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세인 거고 캡틴 손흥민 선수는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경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뼈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좋았던 점, 잘 됐던 점, 앞으로 가져갈 점 이런 것들은 길게 봐선 가져가겠지만 당장 올 시즌 성적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 브라이튼이 분명히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데체르비 감독이 분명히 좋은 내용과 공격적인 축구, 최신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게 경기를 하면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홈인데도 점유율은 토트넘이 가져갔으나 기대골은 브라이튼이 훨씬 높았고 필드 틸트, 경기 기울기 토트넘이 69.8%니까 토트넘이 역시 이것도 주도를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막상 경기에 이제 패스 다이렉션이 있어요. 패스의 직진성을 보면은 토트넘이 35.5로 더 많이 이제 직선적인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게 골킥의 길입니다. 골키퍼가 얼마나 공을 길게 찾느냐인데 브라이튼이 이제 37.7m고 토트넘이 17.6m니까 브라이튼이 굉장히 롱킥을 때린 거잖아요. 브라이튼이 실질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거잖아요. 근데 또 막상 10회 이상 패스가 연결된 플레이는 브라이튼이 15개로 토트넘이 12개보다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토트넘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롱킥을 안 때리고 빌드업을 하려고 짧게 줬어요. 근데 상대의 압박을 못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후방쪽에서 롱킥을 때리게 되니까 직선적인 축구를 하게 되는 거고 패스 플레이로 연결해서 전진하는 상황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그 방향성은 있는데 결과를 못 낸 거고 브라이튼은 골킥은 그냥 길게 때리면서도 플레이를 잘 안 들어갔다. 즉 이렇게 영리하게 우리의 철학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허점을 공략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해서 골키퍼는 짧은 패스만 해야 되고 빌드업이 잘 된 센터백도 없는데 비스마도 없는데 왜 굳이 이걸 고집하냐. 네. 안 되면 적절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실리적인 면도 가져가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정말 내가 결과를 당장도 얻으면서 팀을 만들어가고 싶으면 손흥민 선수처럼 이 결과에 분노해야 되고 이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냥 우리는 원래 이 방향성이야. 졌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우리 부상자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반전에 상대는 마치 뭐 전반전에 다 뛰고 말 것처럼 굉장한 압박을 가했잖아요. 네. 그리고 후방에서 토트넘이 빌드업이 안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계속 빌드업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볼이 끊기고 전진되지 않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뭐 될 때는 패스 플레이를 하지만 안 되면 롱킥도 때리고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을 공략. 브라이튼도 라인이 높았거든요. 그 뒤를 노리는 패스를 좀 시도하면서 조금 실리적인 축구, 직선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애초에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풀백, 포백을 운영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방향성은 있겠지만 그 방향성 안에서도 조금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좀 했으면 어땠을까. 결과적으로는 뭐 이번 경기 토트넘이 기대 위협도 많고 뭐 슈팅 숫자도 많았다고 하지만 기대 득점이 낮았고 빅찬스도 많이 못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빅찬스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게 축구의 과정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날 경기를 준비한 과정에서는 데체르비 감독과의 수싸움에서 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로메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안 이 데체르비 감독은 확실히 좀 준비를 하고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던 것 같은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전반에 좀 당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순위를 보면 리버풀이 1위에 올라 있고 토트넘이 지금 이제 5위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일정을 한번 보면 이제 본머스와 이제 토트넘이 31일 올해 마지막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일요일 밤 11시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20라운드 경기가 후반기의 첫 경기잖아요. 순위권 경쟁팀들의 상황을 보면 일단 에스턴 빌라가 3위인데 12월 31일 일요일 자정에 번리와 경기를 합니다. 뭐 번리가 분명히 에스턴 빌라보다 전력이 낮고 에스턴 빌라의 홈이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의 승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과 같은 시간인 12월 31일 일요일 밤 11시에 풀럼과 원정 치르는데 풀럼도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물론 아스널이 웨스트햄전 충격패를 통해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버풀이 현재 선두인데 1월 2일 화요일 새벽 5시에 뉴캐슬과 경기하잖아요. 네. 뉴캐슬이 뭐 최근에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리버풀이 뭐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니까 다른 팀들이 승점을 잃을 가능성을 좀 생각한다면 토트넘이 본머스만큼은 꼭 잡아야 된다. 그리고 웨스트햄과 브라이튼이 최근 상승세인데 이 두 팀이 1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반에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팀들이 다 이길 가능성은 없긴 해요. 맨시티 정도만 셰필드를 상대로 홈에서 완승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래도 토트넘이 이번에 본머스를 잡는다면 우승권 경쟁에서의 희망은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아쉬웠던 오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겼더라면은 리버풀과의 승점 차가 이제 39점이 되니까 그죠? 이제 근소하게 좀 좁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쉬웠던 오늘 이 브라이튼과의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올해 마지막 일정을 이제 본머스와 치르잖아요. 저 경기 치르고 이제 아부다비로 오는 거죠. 예, 아시안컵에 합류하는데요. 아시안컵 가기 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승리를 안기고 갈 수 있을지 본머스와의 경기도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